예, 자유경영은 문교천입니다. 이번 주에는 자유헌정론,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제4장인데요. 제목이 자유, 이상, 그리고 전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유세계,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자유세계에 있어서 전통이 갖는 중요성,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번 주에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자유세계라고 봤을 때 이 자유 사회라고 하는 부분은 이 자연 상태는 아니죠. 이 그대로의 자연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도, 국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람이 설계했는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아, 오랜 세월 살다가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이제 진화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마 이 두 가지 다 뭐 이렇게 어느 쪽을 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다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그 차이에 따라서 그 두 가지 접근법을 철학적으로 이제 하나는 경험주의적인 경험론적인 접근, 주로 이제 영국 전통입니다. 그리고 다른 반대쪽은 합리주의적인 접근. 이 부분은 대륙, 특히 이제 프랑스적인 그런 철학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전통으로 이렇게 대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에, 사회의 모습이 합리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이성적인 이 사고에 의해서 이것을 잘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그 체제 속에서, 제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경험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반대로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유구한 세월을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제 진화가 돼서, 그중에 이제 잘된 제도도 있고 이제 잘 작동이 안 되는 제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작동이 안 되는 잘못된 제도는 도태되고, 잘못된 제도를 가지고서 이제 살던 사람들은 그 그룹이 잘된 제도를 가지고 산 사람에 비해서, 그런 그 그룹이나 집단에 비해서 잘 안 됐겠죠. 성과가 좋지 않았겠죠. 그럼 이제 도태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장기적인 이제 오랜 세월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그 진화적인 그 절차를 거쳐서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그 제도 또는 전통, 이것을 이루게 되었다. 근데 이제 하이에크는 그중에서 오늘날 이 자유세계를 이루고 있는 전통이라 하는 것은 바로 경험론적인 전통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반대로 이 합리론적인 전통, 프랑스 계몽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합리론적인 전통, 이성주의죠. 이 뿌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됐느냐면은 바로 전체주의 쪽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식의 에,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특히 스코틀랜드 전통의 경험론은 데이비드 휴me, 아담 스미스, 아담 퍼거슨, 이런 사람들, 이런 철학자들, 경제학자들이 이제 경험론 전통의 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반대로 대륙 이 합리론적, 이성주의적인 그런 전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데카르트, 그리고 그 전통을 이어받은 프랑스 혁명의 하나의 아이콘이 됐다고 볼 수 있는 루소, 그리고 이어서 마르크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그 계보, 이것이 이제
합리론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전통을 보자면은 아주 뭐 하나하나가 전부 극과 극으로 대비가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경험론 전통은 하나의 자발성 속에서 어 그리고 자발성이라는 얘기는 어떤 강압이 없는 상태죠. 그런 강압이 없는 속에서 이 자유의 본질을 발견을 하는 그런 그 접근이라고 본다라면은 반대편 합리론 전통은 절대적이고 집단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쪽으로 이제 에,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경험론 전통은 유기적이고 천천히 유기적 이제 스스로 알아서 이제 진화에 의해서 발전하는 그런 프로세스다 보니까 굉장히 느리죠. 느리게 발전을 하고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 어떤 의도하고는 별 관계없이 저절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 질서가 형성이 되는 그런 그 시스템이라고 본다라면은 다른 하나 프랑스적인 전통은 좀 교조적이죠. 아, 무한한 이성을 가지고 설계되어 있는 그런 그 계획성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의 그 사회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그 두 전통이 극과 극으로 대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영국적인 전통 이거는 좀 다소 소박하게 보이죠. 아, 사람 어떤 경험론이라고 하는 것은 에, 저 사람도 어떻게 이제 배우는 게 있고 나도 지식을 축적을 하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가 모여가지고 이 사회를 에, 구성을 하는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이제 대륙적인 합리론적인 전통은 어떤 초인이 있어가지고 이성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이 이 사회가 잘 작동이 되게끔 설계를 했는 그런 결과 오늘날과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건설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프랑스적인 전통을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여기에 어떤 영웅적인 그런 사람, 이성의 능력이 거의 한계가 없는 이런 그 탁월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정말 우리를 이끌어 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땐 뭔가 사람의 어떤 가슴 속에 무슨 열망의 어떤 불꽃을 그 일으키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죠. 반면에 이제 영국식 전통은 상당히 소박합니다. 모든 이런 개인들의 이 그 삶 속에서 축적된 경험, 이런 것들이 유구한 세월을 거쳐가지고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이 되고, 그중에서 좋지 않은 제도는 도태가 되고 하면서 이제 제도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건데, 어, 영국적인 전통 이 부분이 이제 우리의 그 자유 체제하고 맥이 다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살다 보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프랑스적인 그런 그 전통 여기에 자꾸 끌리는 그 경향이 이제 많아져 가지고 아, 특히 이제 하이에크가 이 책을 썼던 자유헌정론을 썼던 때가 1960년대니까 바로 유럽에서 이제 그 전체주의가 1930년대 이때 전체주의가 휩쓸고 나서도 그 여파가 여전히 그 기승을 부리던 그런 시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직 그 구소련이 에, 망하기도 전인 그런 그 시기니까 지금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이제 하이에크가 봤을 때 오늘날도 그렇게 이제 뭐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하이에크가 봤을 때 이 두 가지 그 접근 중에서 점차 영국적인 전통은 쇠퇴를 하고 있고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 어필이 잘 안 되고 있고 웬일인지 프랑스적인 전통 어떤 설계에 의해서
그다음에 전통을 별로 그렇게 중시하지 않으면서 뭔가 이 제도, 사회 시스템을 갖다가 일격에 설계를 해서 새로 만든다라든지 이러한 그 전통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세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다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처지를 봤을 때는 이 하이에크가 걱정을 했던 그러한 그 국면에 이제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한국은 대륙적인 이 이성주의적인 그런 전통 속에 현재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단절을 시키고 전통을 무시하면서 이제 새로운 거를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이성 만능주의죠, 일종의. 그런 속에 이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선 서론적으로 우선 그 두 가지 전통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이제 다음 주제에 같은 사장 속에서 다음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